야, 이제 강세론자마저도 돌아서는 거 보니까 시장은 나쁘지 않겠다. 저는 역으로 카카오를 막을 방법은 저는 규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쟁자는 일단 없어요. 뭐 네이버랑은 방향이 다르니까 그냥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고 오늘 주제는 바로 2021년 실적주 및 유망업종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볍게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네.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염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실 뭐 염승환 부장님에 대한 소개는 이제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네. 이제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요즘에는 그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을 넘어선다라는 그럼 그 정도인가요? 인지도 측면에서는 네. 야 그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인데 네. 사실 또 이번에 김작가 TV 스튜디오 이번에 이사하고 여기 처음 오셨잖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아니 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여기 진짜 여기만 보여서 그런데 제가 보여주고 싶어요. 와, 안 돼, 딴 데 보여주면 안 돼. 안 되죠. 아무튼 정말 이렇게 이사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아무래도 제가 초대 손님들과 다 이야기를 주로 나누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널찍한 장소에서 이 촬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분들을 접대해야 되는. 아,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쵸.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실적주라든가 유망업종 얘기해 주실 텐데 네. 그 전에 좀 시장 리뷰 좀 네. 가볍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지금 지수가 네. 좀 최근에 이제 1월 초에 그 3,200을 넘고 나서 네. 조금 이제 지금 몇 주죠? 한 5주? 5, 6주 정도 횡보하고 있는데 네. 되게 횡보는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는 좀 어떤 상태냐면 폭락장 같아요, 지금. 기분 자체가. 그렇죠. 네, 뭐 어떤 분은 2,600 아니냐 이 정도까지 지금 빠진 것 같은 느낌이다. 왜 그러냐면 사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좀 버텨요. 뭐 네이버, 카카오는 오히려 올라간 경우도 있고 네. 근데 그 외의 종목들이 주가가 거의 굉장히 곤두박질쳤거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이제 전기차 관련 기업들 또 현대차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올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1월 달부터 엄청 사셨어요. 맞아. 근데 그 기업들이 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씩 빠진 기업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아직도 3,100 근처인데 네. 내 계좌는 지금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거기다가 특히 가장 지금 데미지가 크신 분들이 코스닥 믿고 있던 분들 바이오가 분명히 한번 올해 움직인다고 다 봤잖아요. 네. 근데 1월 초에 삼성전자랑 대형주가 이제 달려갔을 때 바이오가 왕따를 당했는데 네. 문제 이게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데 네. 바톤 터치가 아니에요. 그냥 얘네들은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주가가 더 부러져 버린 거죠. 네. 증시가 빠지면서 더 빠지고 오를 때는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지금 못난이주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바이오가 좀 고평가됐다. 그 HLB 사건 아시죠 한번? 네. 그때 이제 HLB 뭐 검찰 조사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예, 그때 뭐 허위 공시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임상 결과가 이렇게 뭐 FDA에서는 그렇게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왜 HLB는 좋은 쪽으로 언급을 했냐. 그래가지고 주가 사실 엄청 올랐었어요 그때. 네. 근데 그게 이제 허위 공시 아니냐. 이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바이오 또 못 믿겠다. 그래서 다 던져버린 거죠. 예전에 코오롱 생명과학 혹시 아세요? 코오롱 티슈제? 네. 그 성분명 바뀌어가지고 황당하게 네. 이게 자꾸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네. 이게 시가총액이 또 크단 말이에요 다들. 근데 자꾸 이런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바이오는 역시 안 되는구나. 역시. 사람들이 또 더욱더 이제 투자 심리가 냉각되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분위기는 더욱더 안 좋았고 그나마 코스닥에서 반도체가 그나마 버텼어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소재 부품 장비가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제 투자 기대감으로 굉장히 그래도 버텼다는 게 그래서 코스닥이 이 정도라도 버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IT까지 망가졌으면 정말 코스닥은 뭐 정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 근데 그나마 그건 좀 다행이고 근데 이렇게 좀 시장이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좋았던 섹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 안 좋았던 애들 중에 올해 좋아지는 게 뭐냐면 일단 대표적인 게 그 경기 민감주, 철강주, 네. 그 다음에 화학주, 정유주 이들 기업들의 특징이 요새 뉴스 딱 틀면 나오는 게 항상 그거잖아요. 원자재 가격 폭등하는. 맞아. 네, 뭐 비철금속, 뭐 구리, 뭐 니켈 할 것 없이 지금 다 급등을 하고 거기다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막 급등을 해요. 뭐 쇼티지라고 하는데 철강 가격도 급등을 하고 요새 또 어떤 경우는 뭐 이 폐지 가격, 그러니까 그 제지 가격 있잖아요. 골판지. 맞아. 골판지도 없어가지고 가격 막 튀기 시작하고
요새 아무튼 뭐 난리가 아니에요. 또 건자재 쪽도 뭐 우리 공사할 때 이제 네. 콘크리트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반 다질 때 쓰는 건자재인데 네. 그것도 공급이 안 돼가지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모든 원자재,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뭘 만드는 데 들어간 중간재가 네. 지금 다 난리가 났어요.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중간재 만드는 철강, 화학, 뭐 비철금속 이런 기업들이 다 그쪽 수혜주고 해운주.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못난이로 불리던 이 기업들이 올해 1월 중순 이후부터 갑자기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얘네가 주인공이 되면서 사실 성장주들인 2차 전지나 이런 게 빠져버렸거든요, 사실. 근데 또 그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금리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예, 미국의 국채 금리. 근데 보통 금리가 오를 때는 성장주가 왜 안 좋냐면 네.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네. 성장주들은 사실은 지금 돈 버는 것보다 미래를 보고 우리가 그쵸.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뭐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대부분 차입을 많이 해요. 돈을 빌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조달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쵸. 회사 입장에서. 근데 돈 잘 버는 회사야 뭐 은행에서 돈 빌릴 일도 없고 금리 올라간다 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네. 올해 현금 많은 기업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금리랑 돈의 가치는 똑같이 가요. 금리 오르면 돈의 가치도 올라가고 돈의 가치 떨어지면 금리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의 상관관계인데 이게 이제 그 금리가 오를 때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유리한데 네. 그 성장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야.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할인을 받는데 그동안은 거의 제로 금리다 보니까 성장주들에 대해서 너무 높은 밸류를 줬던 거죠. 이제 금리 어차피 안 올라가는데 그랬던 금리가 1.4%까지 가니까 네. 성장주에서 돈을 빼는 거죠, 사람들이. 아, 이거 위험하다. 자꾸 빼요. 네. 그럼 뭘 사느냐? 가치주로 옮겨가는 거예요. 저성장주. 근데 그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교롭게 철강.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니까 쇼티지. 이게 맞물려 가는 거고.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이제 이제 어차피 이제 백신을 접종을 이제 내일 우리 한국은 맞아요. 2월 26일부터 네. 26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한국은 좀 늦었죠, 사실. 늦었지만 이스라엘은 전 국민의 49%가 벌써 맞았대요. 49%. 예, 예, 접종률이. 그리고 예방률이 제가 그 데이터 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방률이 99%예요. 맞으면 예, 안 걸려요, 거의. 아. 그냥 안 걸린다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예방 효과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10% 찍었더라고요, 접종률이. 미국도. 그래서 점점 이게 이제 가시화되면 결국 뭐죠? 여행주, 항공주. 우리 이제 해외 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 그런 게 생기니까 그 얼마 전에 뭐 미국에서도 뭐 이 여행 뭐 그 티켓인가요? 항공권 티켓 예약하는 사이트가 뭐 폭주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해외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다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와이는 뉴스 보니까 만약에 음성 판정만 받으면 네. 격리 없이 그냥 바로 입국 갈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보통 아무리 우리가 음성 판정 받아도 지금 다른 나라 가면 2주간 무조건 격리잖아요. 격리해야 되잖아요. 네. 격리. 근데 그거를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하와이 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도 한번 갈까 지금 생각 중이고. 그리고 이 뉴질랜드하고 그 이제 호주 있죠. 호주는 네. 가깝잖아요.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양 국가 내 그 여행을 갈 때 네. 2주간 격리가 두 나라 간에 이렇게 교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여행을 할 때는 2주간 격리가 해제되는 거예요. 네. 다른 나라는 해당 안 돼요. 그 양 나라만. 근데 이게 함의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백신이 조금 더 보급되면 우리나라랑 홍콩이랑 그걸 맺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그러면은 이게 트래블 버블이라는 게 점점 확산되면 사실상 해외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카오는 어제 그것도 해제했대요. 중국하고. 아 진짜요? 중국하고 마카오는 격리 해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냥 갈 수가 있어요. 마카오는 이야. 그냥. 그게 이제 결국 나타내는 건 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앞으로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행 항공주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 피해주들 뭐 오프라인 활동할 때 우리가 수혜받는 기업들 있잖아요. 백화점, 뭐 화장품 회사들. 요새 의류 회사들 되게 잘 가요. 의류 OEM 있잖아요. 막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2월달 중순부터 굉장히 뜨겁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BBIG가 시장을 스타트를 끊었는데 네. 1월 중순하고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은 작년에 철저히 소외받았던 못난이 주들이 이제 주인공이 됐고 작년 주인공이 오히려 지금 못난이가 돼버린 약간 이제 운명이 바뀌어버린
그런 지금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왔을 때 포트폴리오 말씀드릴 때 조금이라도 못난이를 좀 잡아놔야 된다. 맞아, 일부는. 맞아. 왜냐면 언제 또 바뀔지가 몰라요. 바뀐다. 예, 근데 그건 우린 몰라요, 타이밍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일단 바뀌어버렸거든요. 근데 내가 BBIG나 성장주만 갖고 있으면 완전 이제 진짜 체감지수가 2600이에요. 예. 근데 2600. 골고루 편입하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죠. 계좌에. 한쪽은 가주니까. 네. 그래서 지금 2월까지 지금 현재까지 장세 흐름은 지금 좀 그렇게 흘러온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는 건 뭐 저도 뭐 충분히 이해하고 특히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2월 24일 날은 뭐 장이 3,000원 한번 또 깼잖아요. 그렇죠. 왜 어제 휴가 내셨어요? 그렇죠. 연불리님이 휴가를 내고 방송에 안 나오면 주가 폭락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진짜 미치겠어요. 아니 작년부터 진짜로 휴가 쓴 날 오른 날이 없어요. 제가 많이 쓴 건 아닌데 그래서 어제는 솔직히 휴가 내기 전에 제가 2주 전에 이미 휴가 냈어요 회사에. 냈는데 이제 증시가 그 전부터 좀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내일은 오르겠지. 오르겠지. 그랬는데 역시 좀 안 되다 보니까 어제 거의 코스피가 한 2.8인가 9%인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2.5인가 그랬고요. 3,000 깨졌고 코스닥이 한 3% 빠진 것 같아요. 코스닥은 거의 패닉이었어요 진짜. 완전. 네, 어저께는 그렇게 폭락했고 오늘 또 그만큼 폭등한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일일비가 심해요? 이게 시장이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너무 불안정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좀 장기 투자 마인드보다는 하루하루 등락에 되게 연연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이 요새 금리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증시에 좀 부정적일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유동성이 좀 빠져나가니까. 네. 근데 뭐 그래 경기 좋아져서 금리 올라가는 거 알겠는데 옆 나라 중국이 자꾸만 요새 막 금리 인상한다 이 루머가 막 돌아요. 중국 금리 인상은 어쨌든 엄청난 악재거든요. 중국이 유동성을 제해버리는 순간 한국 기업들도 약간의 타격을 받으니까 옛날에 그런 적이 많았어요 진짜. 근데 중국은 아직 아무것도 한 거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레 지금 겁먹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그럴 것 같다. 그리고 마치 미국도 그러잖아요. 미국 금리 지금 올라가니까 연준 의장이 금리 올릴 거다 막 이래요 시장에서. 연준 의장 뭐라 그래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금리 지금 고용이 이 모양인데 무슨 금리를 올리냐. 그래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가장 불안한 거의 배경은 일단 증시가 사실 많이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이걸 지키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도 있고 수익 나신 분들은 새로 뛰어든 사람은 지금 손실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금만 빠져도 이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은 조금만 빠져도 손절을 해야 되나 그 공포감. 그러니까 살려는 마인드가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먼저 탈출해야지. 눈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눈치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심리가 다들 너무 불안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아니 요즘에 이제 제가 증권사 보고서도 보고 뭐 많은 전문가분들 뭐 방송도 많이 봐요. 근데 되게 독특한 현상이 그 강세론자분들이 다 갑자기 요새 약세론자가 됐고요. 제가 뭐 누구라고 특별히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대표적인 강세론자이셨던 분도 최근에 보니까 현금을 늘려야 된다. 왜요? 예, 아니 뭐 일단 줄여야 되니까 좀 올라왔기 때문에 폭락한다는 게 아니라 좀 숨고르기 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제 강세론자마저도 돌아서는 거 보니까 시장은 나쁘지 않겠다. 저는 역으로 이거 그러면은 시장 너무 걱정할 필요 없겠다. 너무나 좋게 볼 때 사실 조심해야 되는데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너무나 이렇게 불안할 때는 시장이 망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 경험상. 진짜요? 오히려 1월 초에 이때 기억나시죠? 이때인가요? 이날. 이때 그 3,266. 1월 15일 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월요일이었는데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는 지금과 정반대. 주식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맞아. 미친 듯이. 이제 4천 간다. 막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4천 간다. 내가 왜 안 사? 지금 사야 되는데. 나 지금 안 사면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 근데 어저께 막 쭉 빠지니까 제 주변 지인들도 지금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내일 아침에 폭락하면 내일 더 들어갈 거다. 근데 진짜 오늘 아침부터 들어갈 뭐 그게 없더라고요. 이미 올라버려가지고. 그래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심리도 되게 중요해요. 주식시장은 그날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최근 한 2, 3주 정도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큰 하락까지는 걱정은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동의하는 건 좀 기간 조정이 이어질 거예요. 지금 왜냐면
상승하기 위해서라도 좀 체력 비축을 해야 되니까 기간 조정이지만 여러분들이 뭐 제 의견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심리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네. 주식시장은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여러분들 마인드가 너무나 흥분돼 있을 때 저는 그때가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고 진짜 뭐 주식시장이 작년 3월 코로나 장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 심리만 보면 진짜 망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시장은 좋게 보는 게 심리만 있어서는 안 되니까 네. 두 번째는 너무 데이터가 좋아요. 2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30% 증가했고. 심지어 2월은 그 일하는 날짜가 좀 적잖아요. 예, 적은데도. 일평균으로 그래서 일평균으로 하거든요. 네. 조업일수가 적으면 네. 비교가 좀 안 되니까 일평균으로 해도 20%가 좀 넘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게 5개월 연속 증가고 네. 더 재밌는 건 지금 코로나가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작년 2월은 코로나가 없을 때입니다. 사실 거의 크게. 근데 올해 2월이 더 좋다는 거는 작년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기업들의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면 자동차, 반도체, 모바일 이 세 개가 핵심이잖아요. 네. 화학하고 네. 이것들이 다 두 자릿수 이상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이 데이터만 보면은 뭐 나쁘게 볼 이유가 없고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나오는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도 올해만 한 기업들 이익이 한 50% 이상 증가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점점 올라가요. 원래 40%대였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가 얘기했잖아요. 네. 지수 3,700포인트 맞아요. 올려버렸어요. 기사 나온 거 봤어요. 네. 그게 이제 그런 근거거든요. 그 근거에 따라서 뭐 골드만삭스를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골드만삭스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하우스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런데마저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피력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우리나라 투자자들하고 전문가분들만 요새 너무 막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너무 좀 그렇게 생각하지 원래 마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리드하는 시장이 약간 출렁임이 원래 좀 심하다면서요. 그죠. 개인들이. 근데 이런 시장이 사실 별로 없었잖아요. 그동안은 외인 기관이 이끌었는데 예, 개인들이 그동안 작년에 엄청나게 이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심리에 따라서 변동성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제 2월 25일 정말 이제 지수가 오늘 3% 정도 코스피가 오른 것 같은데 네.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항상 이거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팁을 하나 드리면 증시가 어느 중요한 지지선을 돌파하거나 네. 돌파할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3천을 돌파했거나 아니면 중요한 지지 라인이 3천인데 그걸 깼거나 그 다음 날을 잘 보세요. 근데 그걸 돌파할 때 급등을 했거나 깰 때 급락을 하잖아요, 보통. 그때 그 다음 날 한 번 더 무너지면은 시장이 회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되게 오래. 오늘 무너졌으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더 위험했던 게 미국장이 올랐단 말이에요. 미국장 오르면 당연히 아침에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빠지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3천 또 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건 시장 못 가요. 힘이 완전히 아래로 쏠리는 거예요, 한국은. 근데 오늘, 그러니까 3천 깨진 다음날 바로 들어 올렸고,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일봉에도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저번에도 그랬어요. 여기. 3천 깨진 날 바로 다음날 들어 올려버렸죠. 이러면 시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나 봐요. 예, 뭐 그럴 수도 들어오려고. 네. 근데 지금도 똑같죠. 그때보다 더 야. 강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직 시장은 무너지진 않았다. 확실히 강하긴 강하다. 강세장 속의 조정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근데 혹시라도 다음에라도 이런 중요한 지지선이 깨졌는데 또 붕괴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럴 땐 좀 조심하시되 바로 다음날 들어 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그래서 조금 오늘 정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좀 급등해서 좀 정말 다행스럽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에 뭐 대응 전략 같은 건 좀 있나요? 이럴 때는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왜 그러냐면요. 이럴 때 어떤 마인드가 드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많이 빠져요. 근데 옆에 보면 안 빠진 애들이 자꾸 보여요. 그런 애들이 요새 가치주에 뭐 정유주, 화학주. 근데 그러면 그런 애들로 자꾸 눈이 가잖아요. 그 주변에서 무슨 얘기 하냐면 이제 성장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막 이래. 언론 기사 보면 그리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요새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가치주 사라, 가치주 사라. 저도 동의해요. 저도 2, 3주 전까지만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미 가치주는 싼 영역을 넘어버렸어요. 올랐어요. 그러니까 살려면 진작 샀어야죠. 근데 어제 같은 날 사람들이 그런 심리에 빠져요. 성장주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변에선 그러니까 자꾸 언론 기사는 그렇게 나오죠. 내 가진 종목 망가져 있죠. 근데 옆에 가치주는 멀쩡해요.
팔게 돼요. 이게 바꿔버려요, 사실은. 근데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게 어려우실 때 그냥 계좌 덮고 네. 차라리 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좀 더 현명하신 분들은 이런 거죠. 교체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성장주도 있고 가치주도 있잖아요. 근데 가치주 좀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성장주 빠지고 가치주 파는 거죠. 팔아서 그러니까 얘네가 확실하면 사야죠. 네. 이게 뭐 만약에 삼성전자나 LG화학이나 현대차처럼 나는 이 기업도 2, 3년 더 확신한다.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업들은 지금 빠져 있는 상태니까 요거를 그 가치주를 일부 정리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또 회복될 때 얘네가 빠르게 가거든요. 그리고 가치주는 가격이 싼다는 매력은 있는데 성장 매력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올라가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그 고변동성 주식으로 교체하는 거죠. 저변동성 주식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사실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냉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보실 때 항상. 예, 그걸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 김작가TV에서 연불리와 함께 쉽고 재밌게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실시간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직 계좌가 없으시다면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고 개설 마지막 단계 이벤트 코드란에 염차장을 입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작가TV에서 염차장과 함께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연불리와 함께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염승환 부장님이 이제 4분기 실적주 리뷰. 네. 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또 가지고 네, 오셨더라고요. 요거는, 이거 제가 이거 김작가 또 TV 나오는데, 네. 어제 이거 밤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김작가TV에서 최초로 보여주는 최초 건가요? 공개. 최초? 최초 공개. 전 또 딴 데서 다 아니, 하고 아니. 여기서 말만 그렇게 하시는 아니에요. 여기 최초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안 보여줬어요. 네. 왜냐면 그리고 제가 아직은 4분기 실적이 다 나온 건 아니에요. 네. 다음 주까지 발표되는데 그래도 일단 지금 나온 것들 중에서 제가 이제 FM 가이드 한번 들어가가지고 네. 그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건이 뭐냐면 일단 여기 내림차순이 영업이익이 그 가장 많이 증가한 순위. 순위별로 뭐 흑자 정한 것도 포함됐지만 네. 그 순위별로 나래비를 세운 거고 대신에 전제 조건은 매출도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 안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은 증가 안 했는데 역성장했는데 영업이익이 는 거는 비용을 줄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찐성장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찐성장은 자기 제품이 잘 팔려야죠. 그러니까 비용이 절감된. 예. 비용 절감하는 거는 사실 오래 가는 거예요. 단기적인 거죠. 그리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비용 절감 많이들 하거든요. 그렇죠. 예. 출장 안 가고. 근데 그런 걸로 인한 이익 증가는 사실 좀 의미가 퇴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들 보시면 되겠고, 이게 좀 많긴 한데 그냥 몇 종목만 제가 설명해드리면, 통신장비 쪽에서는 R&D, 요새 통신장비 실적이 진짜 안 좋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KMW도 좀 안 좋게 나와 주가 빠졌는데, 근데 R&D는 실적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같은 장비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통신 장비 쪽에서도 실적 좋은 기업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영업이익도. 뭐냐면 이 회사가 뭐 하냐 했으면 그 애플 아이폰 그 카메라 있잖아요. LG 이노텍이 만들잖아요. 근데 LG 이노텍이 만들고 나서 검사를 얘가 해요. 이 회사가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애플은 되게 특이한 게 보통 우리나라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삼성폰이라고 쳐볼게요. 예를 들면 삼성 전기가 만들잖아요. 카메라 모듈을. 그럼 삼성 전기한테 다 대부분이 이제 그 밑에 부품 회사가 여기다 삼성 전기에 대부분 납품을 하고 전기가 다 컨트롤을 해요. 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삼성전자한테 납품만 끝나요. 뭐 검사까지 다. 근데 애플은 안 그래요. 이노텍이 조립을 다 하잖아요. 그럼 애플은 하이비전을 이제 찍어서 하이비전이 알아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노텍에 종속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림이 하이비전, 그러니까 LG 이노텍이 만든 다음에 LG 이노텍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하나 선택해서 카메라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게 하거든요. 애플은 그게 아니라 LG 이노텍은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만들고 난 거를 애플이 선정을 해요. 누구한테 테스트를 맡겨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자기가 그 밸류체인을 다 일일이 하나씩 컨트롤 하더라고요. 들어가기가 더 까다롭죠, 솔직히. 그래서 하이비전이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적도 좋은데 근데 제가 좀 좋게 보는 게 하이비전은 왜 좋게 보냐면요. 아니 이제 애플카 나올 거 아니에요. 애플카. 그럼 거기에 카메라 몇 개가 달리겠어요. 그럼 얘는 검사 장비가 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약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은 아닌데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죠. 거기다 실적도 좋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예전에 그 이한나 연구원님 나오셨었죠. 네, 맞아요. 상하프론테크도 한번 네.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예, 얘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잘 나고 그 방송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덕산하이메탈이 뭐냐면 덕산하이. 이것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 반도체가 있어요. 칩이 있잖아요. 네. 이 칩을 기판에 이렇게 연결을 해야만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인식이 되겠죠. 인식이 되고 네. 우리가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네. 노트북 같은 거. 그러니까 칩 하나만 가지고는 당연히 못 씁니다. 그거를 쓸 수 있게 기판에 연결해줘야 돼요. 근데 연결할 때 칩 밑에다가 동그란 볼이 있어. 볼 같은 거. 숄더볼이라고 이거를 약간 용어로 숄더볼인데 되게 작은 동그라미 같이 생긴 거예요. 네. 그거를 얘네가 만들어요.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때 좋은 거고. 네. 근데 얘가 되게 특이한 게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 하나를 인수를 했더라고요. 아, 우주항공. 우주항공 갑자기? 인공위성 관련된 기술이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정확하게 얼마나 돈 버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반도체도 하는데 요새 좀 떠오르는 게 또 우주항공이잖아요. 그래서 자회사로 그런 걸 좀 하나 해놔서 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마트는 뭐 추신수랑 계약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주주분들이 처음에 화를 네. 되게 많이 내셨어요. 아니 왜 갑자기 야구단 인수해가지고 그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 근데 저는 이제 정용진 회장 입장도 이해는 가요 솔직히. 왜냐면 소비재 기업이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야구단 인수하고 홍보 효과는 좀 있거든요. 그렇죠, 있죠. 그리고 야구단을 이용해서 뭔가 테마파크형으로도 가려는 것 같고 할 건 많은데 투자자들은 지금 그거 할 때냐. 지금 빨리 투자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온라인 지금 쿠팡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무슨 야구단이냐. 그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네. 근데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는 게 이마트는 돈이 많아요. 그 이번에 부동산인가 처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돈으로 인수하는 거라서 현금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적 잘 나왔기 네.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괜찮게 보는 것 중에 2차 전지 회사 중에서 거의 안 빠진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아시죠? 네. 그 회사의 지주회사예요. 아. 지주회사인데 이 회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BM은 그 양극재를 만들잖아요. 네. 예, 양극에 들어가는 그걸 만드는데 그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앞단에서 뭐 전구체라든가 다양한 그 소재들을 에코프로가 자회사로 다 갖고 있어요. 그 다 연결이 돼 있고. 네. 근데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요새 좋았냐면 그 폐 배터리 아시죠? 네. 배터리 이제 못 쓰는 거. 네. 그 사업을 얘네가 해요. 그래서 이쪽 시장이 지금 앞으로 엄청 커지거든요.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이미 오래전부터 자회사 통해서 준비를 해서 네. 상당히 좀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번 눈여겨보실 게 뭐 하이닉스 뭐 워낙 좋으니까요. 하이닉스. 사실. 하이닉스 지금 사상 최고가 나왔더라고요. 야. 이장에도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임플란트 회사들 다 좋아요. 오스테인 임플란트. 덴티움, 디오, 오스테 임플란트가 3대 장이거든요. 네. 임플란트. 다 실적들이 괜찮아요. 오스테 임플란트는 중국에서도 잘하더라고요. 사실 중국 매출도 높은데 근데 보면 매출과 이익이 300%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뭐 다 알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수치가 좋아도 수치만 좋아서는 안 되고 네.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앞으로 이거 더 좋아질까? 그쵸, 그 그쵸. 앞에 산업이 그쵸. 보여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보이고 올해만 잠깐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짝.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좀 예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JS 코퍼레이션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게 뭐 하는 회사면 그 칸골이라고 아세요? 칸골? 알죠. 그거 수입해다가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의류 회사예요. 칸골. 예.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예전에 이 밀짚모자 여성분들이 쓴 밀짚모자 헬렌 카민스키인가? 그거에서 그 여자 연예인분들이 쓰고 나와서 유행했던 건데 그것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고 약간 이제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아니 보시면 무슨 매출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여기는? 이거 엄청 증가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단기 순이익 일회성 때문에 좀 적자는 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JS 코퍼레이션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코로나 더 완화되면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 칸골 브랜드가 더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제가 한번 매장에 가봤는데 요새 그 가방 판매가 그렇게 잘 된대요. 그 칸골 가방, 캥거루 모양 달린 거 맞아요, 있죠. 캥거루 모양. 모자랑. 맞아요. 그래서 좀 인기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눈여겨보실 게 그 현대리바트도 괜찮아요.
제가 어저께 리바트 매장 가서 아, 그래. 왜냐면 이제 인테리어 이제 촬영용 네, 인테리어 살려고 네. 왔었는데 어. 또 여기 얘기가 나면 반갑네요. 아, 저는 근데 이게 실적도 잘 나왔잖아요. 네. 200%. 근데 실적도 실적인데 좀 좋게 보는 게 이 인테리어 시장이 구조적으로 좀 성장할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맞아. 잠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왜 구조적으로 저는 좋아진다고 보냐면 네. 서울에 아파트가 노후화된 게 너무나 많아요. 맞아.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 서울 시내 아파트 보면요. 뭐 여기 그래도 이쪽은 그래도 마포. 좀 마포 쪽은 신축 아파트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특히 가장 심한 데가 목동 같은 데래요. 거기는 30년 넘은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근데 그게 서울 시내에는 그런 아파트가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가 재건축 허가가 안 나요. 그럼 거기 살려면 리모델링을 하든가 해야죠. 가구를 아니면 고치를 하든가 맞아요. 어떻게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제가 듣기로 압구정인데 아파트인가 거기 이제 바깥에서 보면 되게 안 좋은 안에 들어가면 뭐 맞아. 엄청 리모델링 다 해가지고 엄청 화스럽다고. 거기 엄청 오래된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뭐 현대 리바트도 마찬가지인데 한샘도 이미 그쪽 시장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쪽도 여러분들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는 저는 여기 한국단장 이게 뭐 하냐면은 이 우리 노트북이나 핸드폰 보면 네. 안에 회부에 보면 전자부품들 정말 많잖아요. 그죠. 이것들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걸 음. 커넥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커넥터가 여기에도 들어가는데 자동차에도 엄청 들어가요. 근데 이 한국 단자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커넥터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애플카 이슈 나와서 좀 많이 오르게 됐지만 네. 앞으로 자동차에 전자부품이 많이 들어가면 네. 얘는 훨씬 좋겠죠. 근데 자동차는 이제 점점 전자부품이 엄청 들어가요. 예. 그 제너시스가 뭐죠? 어제 그 뉴스 보니까 그 타이거 우즈가 사고 났는데 뉴스 봤는데. 네, 다행히 제너시스 GV80 타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타이거 주 제네시스 네. 타요?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후원을 해준 거래요. 대회 때문에.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과속을 한 거예요. 네. 기사를 보니까. 근데 전복이 됐어요. 이 차가 완전 맞아요. 찌그러. 전복됐다. 근데 타이거즈는 다리만 다쳤대요. 정신도 멀쩡한 것 같고. 그래서 뉴스에 제네시스 안정성 대박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몇 개월 전에 약간 볼보 차가 네, 사고 맞아요. 났었는데 그 박지훈 씨인가요? 네, 그 맞아요. 안정성이랑 네. 비슷한 약간 그런 느낌. 네. 근데 결국에 이제 제너시스 브랜드가 물론 안전성도 있는데 그 차 타신 분들 하는 얘기가 다 뭐냐면 그 안에 전자부품들이 정말 많은데 쓰기가 너무 편하대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걸 구현하려면 네. 전자부품이 어쨌든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 단자는 되게 좋은 거죠. 점점 커넥터가 더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이 기업들도 한번 좀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 다우 기술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 게 이 뭐냐면 다우 기술 그러니까 다우 기술이 키움증권 최대 주주예요. 키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실적도 장난이 아니죠. 137%. 그래서 키움이 뭐 절대 경쟁사 칭찬하긴 좀 솔직히 그런데 그 근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우 기술이 그 IT 회사잖아요. 네네. 키움의 모든 그걸 다 해주나 봐요. 야. 알아서.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좀 반응이 좋았던 것 네. 같고 그런 이제 IT 자회사가 바로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다우 기술도 어쨌든 지금 영업이익도 뭐 많이 늘어났고 지분 가치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키움에 대한 지분 가치가 있어서 저는 좀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이다. 이 이렇게 밑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그냥 여기 들어 있어서 전 얘기 안 합니다. 저희 회사도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이거 수치 정확한 거죠? 네, 저는 FN가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내림차순으로 네. 엑셀로 따온 것뿐입니다. 세트레가 이제 그때 지난번에 1월달에 출연하셨을 때 우주항공 봐야 된다고 쪽을 해요. 굉장히 좋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한국항공우주 뭐 한화그룹 네. 세트레가이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 데이터도 되게 좀 잘 나왔어요. 세트레가이도. 그래서 좀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덴티움 말씀드렸죠. 덴티움. 그 임플란트 네. 잘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도 상대적으로 실적은 잘 나왔는데 네. 근데 이게 요새 주가가 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태양광 사업은 조금 실적이 안 좋았더라고요. 본업인 그 화학 쪽은 좋은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잘 발라서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여기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제 다른 슈퍼베이미 분을 만났을 때 네. 현대차랑 기아차가 어쨌든 같은 계열사잖아요. 네, 그죠. 근데 기아차를 더 좋게 보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이 그런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근거가? 그거 제가 여쭤보려고 했죠. 그랬어요. 부장님은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게 없는 척척박사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저도 기아차를 사실은 좀 더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왜요?
기아차가 일단 PER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저평가돼 있었어요. 일단 싸요. 그래서. 싼 것도 있고 물론 브랜드 가치에 현대차가 더 좋죠. 그쵸.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아차가 좀 약간 저렴하게 좀 거래가 좀 됐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저번에 그 애플카 이슈 나왔을 때 네. 애플카가 현대차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하기 어려워요. 근데 기아차는 브랜드 가치가 그렇게 높은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현대차에 네. 비해서 그렇죠. 애플카를 대신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좋았고 또 전기차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SUV를 진짜 잘 만드는 기업이에요. 기아차가 진짜 SUV 뭐 미국에만 나와 있지만 텔룰라이더라든가 우리 한국에서는 의외로 그 소렌토 잘 팔리더라고요. 예,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SUV가 워낙 요즘에 히트를 많이 치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저는 근데 지금은 기아차가 그때 한번 10만 원 넘은 적이 있잖아요. 애플카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게 무산됐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현대차가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아차가 그때 너무 오버를 했어요. 애플카 때문에. 근데 현대차 안 갔어요, 사실. 애플카 나올 때 현대차는 좀 옆으로. 옆으로. 근데 기아차는 그냥 수직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현대차가 좀 더 매력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보는 근거는 어쨌든 아이오닉 5가 이제 나오잖아요. 진짜 뭐 평은 엇갈리더라고요. 뭐 좋다는 사람도 있고 주행 거리가 너무 짧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잘 나왔고 판매는 잘 될 것 같아서 모멘텀이 지금은 좀 현대차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워낙 뭐 종목이 많으니까 좀 넘어가면 요거는 하나 얘기해 어떤 거요? 보시지. 카카오 이전에 나오셨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 염상 부장님께서 네. 카카오가 그 당시가 아마 시총이 한 30에 35조였던 35조 것 왔다 같아요. 갔다 했어요. 근데 그때 부장님이 제가 이제 카카오 또 주주이기도 네. 하고 하다 보니까 하면서 50조 갈 거다 이런 식 얘기를 50조도 하셨었어요. 싸다 그랬어요. 네. 50조도 싸다. 근데 갔어. 갔어. 너무 빨리 갔어. 그죠, 너무 빨리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때랑 지금이랑 변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긴 좀 부담스럽긴 하죠, 50조니까. 근데 아니 50조라고 해서 그러니까 50조 왔으니까 여기서 끝날까? 그 생각은 안 들어요. 60조, 70조. 근데 이 회사가 성장하는 방향에 따라서는 100조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감히. 몇 년 후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성장을 하는데 이 성장을 카카오를 막을 방법은 저는 규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쟁자는 일단 없어요. 뭐 네이버랑은 방향이 다르니까 카카오를 막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요새 미국에서도 구글의 뭐 반독점법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중국도 요새 막 그 중국 공산당이 막 자국 독점기업 막 조사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만약에 한국 정부가 카카오 야 너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독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만 없으면 카카오는 걱정할 게 없어요. 계속 성장하고 그 요새 카카오 TV가 정말 잘 나가더라고요. 카카오 TV도 조회수도 엄청 나오고 맞아. 오리지널 콘텐츠도 잘 만들고 뭔가 좀 잘해요 카카오는.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부가 모빌리티, 카카오 TV, 카카오 페이, 카카오 또 페이지도 있고 또 거기다가 지금 웹툰도 잘하고 그죠? 일본의 피코만가요? 그것도 되게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 그 예전에 멜론 있잖아요. 그 회사랑 이제 카카오 엔터랑 합병해가지고 또 엔터 사업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 뱅크가 이제 상장하잖아요. 올해. 그 대여가 또 상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회사들 딱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못난 이들이 있는가 봐요. 다 잘하니까. 그렇죠. 카카오의 시총이 50조. 그쵸. 뭐 또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심지어 같아요. 또 CEO마저 리더십이나 이런 게 이번에 또 굉장히 많은 금액을 기부하겠다. 맞아. 발표까지 예. 하시고. 그래서 진짜 좋은 교육 같아요. 그리고 아니 뭐 다른 걸 떠나서 숫자가 보여주잖아요, 그냥.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성장하는데 뭐 다른 거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새 좀 제가 좀 좋게 봤던 회사가 환인제야. 한인제. 이게 그 우울증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 이제 요새 우울증 치료제하고 조울증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 그런 거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왜 이렇게 실적이 매출하고 이익이 좋냐면 그 진짜로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신질환을 많이 앓고 있대요. 우울증에 빠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코로나가 끝나도 이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더라고요. 특히 선진국은 네. 이 정신질환에 대한 이게 되게 시장이 크대요. 한국은 좀 약간 숨기는 분위기가. 약에 대한 부담감도 예. 있고. 근데 이제 이 시장이 조금씩은 열리고 있어서 네. 한번 환인제약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진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삼성전기야 뭐 워낙 요새 MLC 좋은데 실적도 잘 나왔고 좋아 보이고 JW생명과학은 그 수액제 예, 우리 이제 영양수액제라고 그러죠. 병원 같은 데 가면은 네. 그 일반 기초수액제 말고 뭐 비타민제 같은 거 들어간 그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올해 유럽에 아마 수출이 많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 회사도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 제가 한번 보니까 크리스 FNC. 뭐 하냐면 그 골프웨어 골프웨어 하는 회사예요. 여성 골프웨어. 네. 근데 요새 여성분들이 그런다면서요. 주방골이라고. 주방골. 제가 이거 3프로에서 얘기했던 건데 주방골이. 주방골이 뭐냐면 여성분들이 요새 빠져 있는 게 주식, 반려동물, 네. 골프, 아, 주방골. 주방골. 네, 아. 그래서 주식해서 돈을 벌고. 네.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요. 보통 40, 50대 분들 지칭을 하는데 네. 남편인데 옛날에는 경제권이 다 남편들한테 있는데 요새 큰 소리 친대요. 아, 그렇죠. 요새 뭐 시장이 좀 안 좋긴 하더라도 그 전에 번 게 있으니까 나 주식에서 이렇게 벌었고 반려견하고 같이 지내고 그러면서 갱년기를 극복을 한대요. 아. 그리고 그 번 돈으로 골프를 치러 간대요. 그게 요새 유행인데 골프를 잘 치곤 중요하지 않고 패션이 중요하대요. 아, 그렇죠. 저도 요새- 인스타에 보면 맞아요. 여성분들이 특히 이제 다 정말 이쁘게 입으시고 맞아요. 다 간지나게 입으시고 예. 근데 이게 트렌드화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새 20, 30대 분들 예전 제 세대 때는 골프 치는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없었죠. 예. 그때는 골프 20, 30대 치면 진짜 부자죠. 진짜 부자죠, 진짜 부자죠. 근데 요새는 또 흔하게 애들 이렇게 인스타도 하고 치니까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웨어 쪽도 계속 성장을 할 것 같아서 좀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뭐 현대차도 있고, 근데 현대홈쇼핑도 사실 실적은 좋은데 이게 좀 이제 우려와 그게 좀, 그러니까 현대홈쇼핑도 저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회사였는데 한 가지 좀 리스크가 뭐냐면 홈쇼핑 투자하실 때 그건 좀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요새 라이브 커머스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그게 사실 홈쇼핑 모델이잖아요. 그 요즘 유튜브에도 그런 비슷한 네. 모델들. 근데 이게 홈쇼핑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그냥 앉아가지고 TV 틀면 홈쇼핑 쇼호스트 나오셔가지고 야.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전화로. 그게 아니고 이제 네이버를 열고 네. 그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직접 나와서 자기 물건을 팔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쇼 호스트가 안 나오고 네. 그분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정말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잖아요, 라이브로. 이 시장이 커지면 홈쇼핑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 영역이 일단 침범을 하니까. 네. 그래서 홈쇼핑도 그걸 타개하려고 자체적으로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쟁에서 홈쇼핑이 어쨌든 자기만의 위치를 차지하면 계속 좋은 거고, 여기서 만약에 경쟁에서 지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주가 오르기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한번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면.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부장님 말씀하신 네. 그 주식 투자한테 상상력을 네. 동원해야 한다 했는데, 이걸 상상을 좀 동원해보면 홈쇼핑은 미래로 가면 갈수록 조금은 약간 부정적일 수 있어요. 부정적인 네. 확률이 좀 있겠네. 그러니까 카카오가 잘 나가는 게 경쟁자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홈쇼핑은 경쟁자가 지금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네이버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 TV도 그런 거 하더라고요. 예. 심지어 요즘에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 라이브 맞아요. 커머스를 하는 게 맞아요.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근데 그게 다 옛날에 홈쇼핑이 하던 건데, 예. 그 영역이 지금 침범되고 있어서 네. 홈쇼핑 투자하신 분들 한번 그 부분은 잘 체크해 보시면. 근데 주가는 안 빠질 거예요. 왜냐면 너무 싸요. 그런 이제 우려들이 반영돼서 너무 싼데 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좀 그 개선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실적주 중에 좀 특이한 게 한도크린텍 혹시 아세요? 아, 혹시 아세요?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필터, 네. 그 웅진 코웨이, 그러니까 코웨이나 네. 요새 LG전자나 이런 가전 회사들이 이 정수기 많이 하니까 거기 들어간 이제 필터인데, 이 회사가 만드는 게 되게 고급 필터를 좀 많이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 훨씬 더 효율도 좋고 하는 건데, 주로 고객이 이제 코웨이고, 뭐 매출액도 증가했고 영업도 증가하는데, 어떻게 보면 요새 정수기 시장도 진짜 박 터지거든요. 진짜 서로 막 경쟁 엄청 나잖아요. 근데 경쟁이 치열하면 좋아요, 한도크린텍은. 나쁘면 더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한도크린텍도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제가 같아요. 왜 압니다 이렇게 예. 했냐면, 제가 사실 소액 가지고 있거든요. 가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약간 조심스러운. 그러시구나.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잘 나왔잖아요, 실제. 네네. 좋네요. 되게 잘 나왔어요. 기분이 좋아요. 네,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좀 오래 잘 보시면 인선인티가 네. 폐기물 회사예요. 폐기물인데 얘는 좀 특이한 게 건설 폐기물 회사예요.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발표했었잖아요. 네. 건설 대체. 그게 방점이 뭐죠? 무조건 많이 짓자 이제. 공공주택. 이든 뭐가 됐건 간에 짓자. 공급 늘리자. 공급 늘리면 어쨌든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 무조건 폐기물은 엄청 증가. 늘어날 수 있죠. 네, 당연히 폐기물 엄청 나오잖아요. 그리고 재건축도 허용은 아직 안 하지만 지금 4월달 보궐선거 있는데 여당과 야당의 후보들이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된다. 아. 일단 공약을 막 내밀고 있어요. 어느 쪽이 되든 되겠네. 예, 왜냐면 저는 이해가 가요. 그걸 해야만 당선될 수 있거든요. 예, 서울시 주민분들은 다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재건축이 또 많이 늘어나면 폐기물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면 집을 허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인선 ENT가 올해 좀 저는 약간 닭고수가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폐기물 회사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냥 일반 생활 폐기물, 의료 폐기물. 근데 올해는 건설 폐기물에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실적도 좋으니까 한번 좀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크로스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SK텔레콤 쓰시는 분들은 한 번씩 문자 메시지로 광고가 뜰 거예요. 네. 거기에 보면 뭐 PC 사세요. 맞아. 할인해드리겠습니다. 그거 얘네가 맞잖아요. 그 얘네가 마케팅 광고를 다 만들어서 해줘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해가지고 SK텔레콤 고객들한테 맞춤형으로 싸요. 이 사람은 핸드폰이 지금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그 광고 메시지 보내주고 지금 뭐 김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모니터가 필요하다. 아니면 뭐 이런 조명기기가 필요하면 그럼 그걸 알아가지고 미리 싸주는 거죠. 얼마에 더 할인해 드릴게요. 맞아, 겁나 오더라고요. 네. 네, 그거를 인크로스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점점 커져요. 근데 이 회사랑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게 나스미디어라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인크로스는 SK텔레콤의 자회사고 KT의 자회사는 나스미디어예요. 근데 2월 24일부터 나스미디어도 이거랑 똑같은 사업을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KT 이제 고객분들도 네. 아마 이제 문자가 올 수 있어요, 조만간. 예, 그걸 나스미디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사가 뭐 다투지만 어쨌든 시장이 어쨌든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한번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시면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을 되게 많이 가져오셨네요. 예, 아니 일단 웬만한 종목 10% 이상 올라간 건 다 가져와 봤어요. 10% 이상 증가한 거, 영업이익이. 마지막으로 아까 나스미디어도 좋고 그 얘기고 그리고 이 뉴트리도 좋더라고요. 뉴트리는 매출액이 엄청 늘었는데 뉴트리가 그 에버콜라겐이라고 혹시 아세요? 콜라겐. 콜라겐 제품. 예, 피부 쪽에 요즘에 콜라겐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던데. 예, 근데 국내 1등이에요. 에버콜라겐 하면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적도 잘 나왔는데 이쪽에 그 자기 건강이나 피부 쪽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사람들이 요즘에. 그래서 피부 개선하는 뭐 그런 화장품도 많이 팔리고 이런 이제 약도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그런 특화된 약들이 워낙 지금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뉴트리도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많은 게 다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일단 제가 발췌는 해봤는데 이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만 일단 제가 한 번씩 보면서 좀 몇 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결국 기본은 실적이에요. 그렇죠. 이런 걸 알고 투자하시면 어제 같은 폭락장이 와도 견딜 수 있어요. 내 기업이 이렇게 좋고 미래가 좋은데 돈 잘 버는데 더 사면 되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기업들은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그리고 3월 달에 그 실적 안 좋은 기업들, 적자 나는 기업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상패 시즌이 다가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기업이나 재무제표를 봤는데 뭐 몇 년 연속 적자가 났거나 일단은 정리를 하고 보세요. 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위험은 피하고 봐야 돼요. 괜히 잘못해가지고 방심하다가 상패당하면 진짜 이거는 본인만 손해예요. 그리고 그게 완화돼서 4월에 사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리스크 있는 기업들은 2월 말부터 3월까지는 조금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장님이 가져오신 얘기 한 약 300개가 조금 안 된 기업이잖아요. 여기는 다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섹터 안에서의 기업들을 선택하는 것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쇼핑은 뭔가 좀 막혀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도 잘 나왔는데 위가 열린 것들 있잖아요. 성장하는 산업. 그런 걸 선택하시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어서 궁금한 건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 저는 미래의 확장 가능성을, 성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정말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게 봤고 예전에 7만 원대 있을 때도 정말 이거 너무 싼 거 아닌가. 근데 주가 정말 안 갔어요. 그 당시에. 좀 무거웠는데 이게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근데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그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 하나 새로 나왔더라고요. 엄청 대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드라마 지금 잘 만들잖아요. 최근에 뭐 스위트홈도 대박이 나고 미국에서. 그리고 넷플릭스가 들어왔지만 넷플릭스가 내년에 우리 그 오리지널 콘텐츠인가요? 이쪽에 투자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 뉴스 보니까 그것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노리는 쪽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디즈니 들어옵니다. 조만간 들어오고 거기다가 중국의 아이치라는 회사도 빈센조 맞아요. 빈센조죠. 제목이
이게 첫 해가 장난이 아니었대요. 아, 저 봤어요. 예. 근데 뭘 걱정하냐면 네. 잘 만든 건 좋은데 저 돈 어떻게 할 거야? 특수 효과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 때문에. 여기 딱 제작사에 딱 스튜디오 들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했어요. 주주분들이. 오히려 야 너무 잘 만들면 네. 저 돈 어떻게 감당해? 네. 수익은 내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 첫 해 이후로는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니까 좀 다행이긴 한데 그만큼 어쨌든 스튜디오 드래곤이 돈을 떠나서 저는 잘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뒤에 그리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가 있어요. 네. 도와주는 그룹 그 회사들이 돈을 먼저 이게 선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작비를 많이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뭡니까 솔직히 지금 제조업 말고 콘텐츠. 콘텐츠 정말 잘하잖아요. 그 중에 세계 1등이에요 사실. 드라마 하면 전 그 누가 뭐래도 스튜디오 그림이 세계 1등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지금 시가총액이 비싸다고 하신 분도 계세요. 네. 버는 돈에 비해서 비싸죠. PER 계산하면. 그렇지만 그걸 PER로 계산이 되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저는 그런 무형제를 그렇게 계산할 수 없다고 보고 네.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확장성도 크니까 네. 이게 이번에 봤던 게 아시아만 전 될 줄 알았는데 미국이 열려버린 거예요. 스위트홈 때문에. 그럼 유럽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 미래를 보고 계속 좀 투자해 보시는 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연찮게 TV를 틀었는데 빈센조가 하길래 네. 송중기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딱 그 제작사의 스튜디오 들고 딱 박히는 거야. 아. 봐야겠다 이거. 봐야겠다. 주주다. 내가. 주주다. 반가운 거 있잖아요. 네. 자, 염수환 부장님이 이제 세 번째 준비한 시간 2021년 새롭게 보는 유망 업종으로 메타버스랑 OEM. 요건 또 뭐 어떤 건가요? 예, 일단 메타버스 요새 많이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저게 뭐지 그랬어요. 예전에 한두 달 전에는 별로 좀 크게 관심도 안 가졌고 근데 요새 얘기가 계속 나오고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여기에 진짜 완전 미쳐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10대들이 열광하는데 돈이 있거든요. 사실 원래 그래요.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봤더니 재밌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뭐냐면 메타가 가상을 뜻하고 네. 버스는 유니버스의 약자예요. 유니버스가 세계잖아요. 네. 가상 세계. 가상세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게임 속에 우리가 게임을 하잖아요. 네. 뭐 온라인이든 뭐 여러 가지 게임들 할 텐데 그럼 우리가 그 캐릭터를 조정해서 뭐 총싸움도 네.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메타버스도 하나의 게임인데 뭐냐면 내가 나의 캐릭터를 일단 만들어요. 나랑 똑같은 캐릭터를 만들고 이 캐릭터가 그 게임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오프라인 체험은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많이 못 만나죠. 술도 그렇죠. 못 마시죠. 그렇죠. 공연도 못 보죠. 맞아. 예, 스포츠 관람도 못 해요. 근데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 세계로 보내면 이 아바타가 그걸 해요. 친구를 만나고 거기서.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영화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 게임에서 영화가 상영이 되면 그리고 가상으로 그 나의 아바타가 팝콘도 먹어요. 친구랑 옆에서 같이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블랙핑크가 여기서 팬사인회도 했어요. 우리 한국의 제페토라는 네이버가 만든 네. 이 메타버스가 있어요. 이런 가상 앱이 있는데 거기서 블랙핑크하고 닌텐도의 그 동물의 숲 아시죠? 거기서 예전에 작년인가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서 연설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벌써 그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와 있네요. 네. 그리고 로블록스란 게임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10대들이 미국 10대들은 다 한대요, 거의 다. 거기 들어가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뭐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뛰어놀고 그랬잖아요, 다들. 그쵸. 근데 그 10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그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아바타끼리 그냥 뛰어노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뭐 장난도 치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10대만 하는 게 아니라 포트나이트라는 이제 게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성인들이 하는 게임인데 그 안에도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캐릭터 만들어 가지고 얼마 전에 BTS도 뭐 거기서 공연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BTS 캐릭터가 똑같이 나오고 네. 공연을 해요. 공연을 하는데 거기 내 아바타가 거기 있으면 거기서 아바타가 그 BTS의 안무를 똑같이 따라한대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대리만족 같은 거. 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가상으로 대리만족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열리고 그리고 여기서도 그 안에서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또 있대요. 가상 세계 안에서 또 사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실제 돈을 번대요. 가상화폐로 또 거래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그러니까 이 온라인 안에 이미 구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몰랐던 거죠. 근데 이 시장은 커질 것 같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뭐냐면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네. 일단은 5G 통신망이 필요해요. 끊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끊김없이 돼야 되니까 이게 또 안에 접속한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5G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OLED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대요. LCD는 단점이 뭐냐면은 응답 속도가 좀 느려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잔상이 많이 생겨요. 혹시 LCD 모니터로 야구 같은 거 보셨어요? TV나 축구나? 저 이게 TV가 없었어. 근데 빨리 움직이잖아요. 네. 운동 선수들이. 그러면 이게 잔상이 아, 잘 안 보여요. 이게 순간순간. 근데 OLED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OLED 디스플레이 위주로 아마 쓸 것 같고 그리고 가상세계니까 네. VR 그 글래스 있죠. 아, 요게 발달해요. 요걸 쓰고 이제 들어가면 진짜 같은 거예요. 이야, 그것도 발달해. 그럼 우리 한국이 또 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컨텐츠. 아까 그 뭐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네. 드라마를 처음으로 메타버스에 공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앱에다가 그렇죠. 야 오늘 드라마 우리 여기서 처음으로 세계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에 접속해가지고 사람들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드라마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Y젠터나 JYP가 뭐 블랙핑크나 트와이스 공연을 거기서 거기서 하는 할 거- 예, 할 수도 있고 얼마 전에 그 트래비스란 아니 그 뭐죠? 그 미국의 여행 자회사 같은데 네. 그 어떤 공연을 하나 했나 봐요. 뭐 가수의 공연을 했는데 수익금이 오프라인 공연을 했을 때보다 10배가 나왔대요. 이 가상세계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 정도로 돈이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막 열렸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혜주는 뭐 간단해요. 수혜주. 뭐 여기 제가 보고서를 하나 가져오긴 했는데 네. 뭐 여기 나온 수혜주는 뭐 네이버나 Y젠터나 네.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회사들 좀 적혀 있는데 네. 아까 R&2 테크놀로지 있죠. 그 실적 처음 보여드린 거. 네. 5G 이런 기업들인데 다 관련돼 있어요. 5G 한글과 컴퓨터는 클라우드, 네. 네이버는 이제 제페토라고 이미 실제 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 Y젠터는 아까 그 엔터사 아, 컨텐츠 제공하는 이런 회사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되게 이제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네. 되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안 보였는데 올해 진짜 새롭게 부상하니까 한번 이건 우리 상상이 곧 현실로 되고 있는 네, 시장이네요. 네, 그래서 진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책도 요새 좀 나오니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 유튜브에서도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로 영상들이 좀 많이 나오기 네, 많이 시작하더라고요. 나와요. 점차. 예. 자, 두 번째 OEM 뭔가? OEM은 이제 한마디로 주문 받아서 대신 생산해 주는 업체잖아요. 그쵸. 근데 대부분의 그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업체들이 의류 OEM, 네. 화장품 OEM, 신발 OEM 이런 회사들이 그동안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생산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쵸. 공장이 셧다운되고 네. 그리고 전방 산업이 당연히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의류 소비가 줄고 화장품도 당연히 화장을 많이 안 하니까. 그렇죠. 마스크 쓰니까. 마스크도 쓰니까. 그리고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밖에서 나가니까. 안 나가니까. 근데 OEM 중에서 유일하게 좋았던 게 작년에 삼성바이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도 사실 OEM이에요. 아, 대신 주문받아서 그렇죠, 그렇죠. 생산해 주는 거잖아요. 그 회사들이 이제 제약회사니까 CMO라고 하지만 네. 엄밀히 말하면 OEM일 수도 있는 거죠. OEM, ODM. 근데 올해는 어쨌든 우리가 진짜 코로나19에서 탈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이렇게 그 밖에 나가서 활동할 했을 때 뭔가 우리가 뭐 입고 나가거나 신고 나갈 수 있는 아니면 뭐 바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한번 회사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기업들의 특징이 주가가 되게 싸요. 진짜 많이 못 갔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종목 몇 개만, 기업 몇 개만 말씀을 네. 드리면 일단 첫 번째가 그 영업무역 같은 회사. 영업무역. 영업무역 그 한세시럽 아시죠? 네네.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 대체적으로 그 의류 OEM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영업무역은 룰루레몬 아시죠? 아, 알죠, 요가복, 알죠, 예, 알죠. 요가복 대신 만들어주고 아니면 뭐 그 유명한 노스페이스. 네. 노스페이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능성 의류를 좀 많이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대만의 경쟁사들이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뭐 주가도 요새 좀 분위기 조금씩 살아나는데 살아나고 있네. 과거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빠졌어요. 아직도. 예, 그리고 한세실업은 네. 그 갭 같은 회사들 있죠. 네. 캐주얼 의류를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예, 진짜 월봉 보시면 아, 너무 심할 정도로 빠졌어요. 생산도 제대로 안 되고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역으로 보자 이거죠. 이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는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의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대만의 경쟁사들이 이미 주가나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게 이제
그 한세 실업이나 영업무역에도 반영될 수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가 화장품 OEM, 화장품. ODM. 그 대표적인 게 코스맥스랑 코스맥스. 한국콜마 아시죠? 예, 네. 코스맥스. 코스맥스도 진짜 많이 빠졌죠. 주가 되게 안 가고. 근데 화장품 중국의 수요가 어쨌든 늘어나게 되면 네. 당연히 OEM 세계 1위예요. 아. 코스맥스가 세계 1등입니다. 예. 그래서 좀 좋아 보이고, 네. 그다음 한국콜마도 진짜 못 갔죠, 주가. 네. 이 기업도 역시 경쟁사인데, 이 기업은 근데 되게 좀 독특한 게 HK 이노엔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CJ 헬스케어라고 예전에 제약사를 알죠. 인수했어요. 그 이름이 바뀐 게 HK 이노엔입니다. 근데 그 회사 실적을 딱 열어봤는데 이번 4분기에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제약회사가. 본업은 화장품인데 네. 제약자 회사 실적이 좋아서 실적이 정말 점프를 좀 해줬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중국에 진출했는데 중국의 무석법인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실적이 자꾸 쇼크가 나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 법인이 막 자꾸 적자가 계속 난 거예요.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중국의 무석법인이 올해 드디어 흑자전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코로나보다도 더 빠졌네요. 야, 더 빠졌어요, 그때는. 야. 진짜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실적이 또 안 좋아가지고. 네. 근데 지금 이제 드디어 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무석법인이 올해는 정말 좋아진다고 합니다. 증권사 보고서에 나온 건데, 네. 한번 그런 부분 생각하면 지금 자리들 되게 좀 바닥에 있잖아요. 네. OEM 회사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화승엔터. 화승엔터가 뭐 하는 회사냐면 아디다스 신발 만들어줘요. 아디다스 밴더입니다. 이 기업이 화성 인던가요?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 예, 엔터프라이즈. 그 아디다스 신발을 얘가 거의 다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이 기업도 사실은 그 코로나 전에 정말 잘 나갔어요. 네. 여기가 그래서 다들 2만 원 갑니다 막 이랬는데 코로나 터지고 그냥 박살 나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 신발 못 만드니까. 네. 그래서 뭐 아디다스도 안 좋고. 네. 근데 이제 아디다스 생산도 재개되고 이제 우리 운동화 신고 나갈 수 있거든요. 점점 네. 더. 그렇게 보면 올해 하반기에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네.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한번 눈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OEM사들은 한 요 정도 좀 보시면은 올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에 그 연불리님께서 새롭게 본 유망업종으로 메타버스랑 OEM. 네, OEM. OEM에서는 뭐 의류라든가 네. 화장품 뭐 이런 쪽을 한번 보자는 거고. 네. 지금 벌써 이제 촬영하는 가운데 거의 장 마감 한 20분 정도 와, 됐는데, 진짜 왜 이래요? 야 지금 3.3%. 100포인트가 넘게 상승했네요. 네. 아니 어제 빠진 거 다 올라버렸네요. 야, 더 올라버렸네요. 더 올랐네요. 네, 대단합니다. 야, 계좌 플러스 많이 됐겠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이쯤에서 드리고 싶은 이제 시청자 질문들을 네, 제가 받은 게 네, 굉장히 많지만 네. 딱 두 가지만 네.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이렇게 주식에 투자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는 연불리님은 주식 투자 어떻게 하고 계신 거냐. 아, 저는 요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아, 근데 저 질문 많이 받았는데 네. 저도 하고는 싶은데 네. 사실 저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쵸. 제가 여기 나와서도 뭐 종목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네. 뭐 3%도 그렇고 네. 또 다른 채널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드리다 보니까 네. 약간 선행 매매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의도치 않게. 예, 제가 먼저 사놓고 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까 뭐 화승엔터도 얘기하기 전에 제가 미리 사놓고 여기서 얘기하면 주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또 제가 팔고 나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 보니까 금감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회사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조사해요. 제 계좌를. 예, 그래서 아예 못하게 막아놨어요. 저만 못하면 좀 뭐 그래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 가족도 못해요. 저 때문에. 아 진짜 못하게. 잠깐만.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게 그 부장님이 이제 있는 회사가 증권회사인 거잖아요. 네. 증권회사에 있는 임직원을 다 이렇게 조사하는 거야? 아니요. 너무 집 핫하니까. 저 같은 케이스만. 그러니까 지금 너무 핫해서. 그 저번에 이한나 연구원님 오셨잖아요. 애널리스트도 못해요. 애널리스트는 자기가 주식을 미리 사놓고 보고서를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주가 급등하면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애널리스트가 있어서 구속이 됐어요 이미.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라든가 그러니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그 따로 분류를 해요. 그래가지고 계좌를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전수조사 들어갑니다. 그 가족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증권사 직원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예, 뭐 이런 그 저 같은 뭐 케이스가 아니라면 할 수 있는데 저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애널리스트 같은 케이스는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장님은 또 방송에 나가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니까. 네.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면 저도 하고는 싶은데
제가 이 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오히려 알기로는 ETF는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ETF는 가능합니다. ETF는 네. 하세요? 근데 ETF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그냥 아니 문제 되는 거 아예 안 하시는. 네, 아예 그냥 주식 투자 안 하고. 아예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뭐 못하죠. 하고 싶어요 저도. 아니 제발 저 좀 하게 해주세요. 너무 재밌는 현실은 아이고, 이 참. 김 작가라든가 이 방송을 보시는 주위 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좀 잘 모르니까 보는 거잖아요. 네. 저도 모르니까 여쭤보는 네. 거고. 근데 주식으로 어째 상승장에서 수익을 봤는데 부장님 굉장히 많이 아이고, 알고 계시는데 진짜. 많이 알려주시는데 본인은 정작 수익을 못 보고. 네, 못 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저 아이러니인데 근데 대신에 좀 떳떳하긴 해요. 아 그렇죠. 대신에 제가 이제 떳떳하게 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오해선 자유로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투자는 어쨌든 주식과 관련된 건 일절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행매매가 사실 요즘에 뭐 이슈가 좀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네.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어떤 이제 뭐 예를 들면 유명 유튜버라고 칠게요. 그냥. 네. 그 유튜버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볼게요. 뭐 그 작은 기업 있죠. 아까 한독그린텍 같은 건 작아요. 네. 예를 들면 자기가 미리 주식을 좀 많이 사놔요. 네. 한 몇억 원어치. 네. 자기 혼자 그냥 사는 거죠. 네. 사놓고 만약 그 유튜버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예를 네. 들면 방송에다가 얘기를 해요. 네. 한독그린텍이 앞으로 정말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여러분은 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요쯤에서 얘기하는 네, 거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갔어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잘 맞추는 사람이고 네. 유명해요.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 사시겠어요? 웬만하면 사겠죠. 살려고 하겠죠. 그럼 다음날 튄단 말이에요. 주가가 네. 바로. 거기다 작은 기업일수록 더 심해요. 그죠 그죠. 큰 기업은 그런 영향 안 받잖아요. 많이. 근데 한독그린텍은 시가총이 작잖아요. 바로 다음날 아마 급등할걸요. 그러면은 급등한 날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바로. 그러면 1억만 샀어도 10%면 1,000만 원을 그럼 이렇게 떨어지겠죠? 예. 본인은 이미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진짜 법적으로 그 규제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문제의 소지가 다변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먼저 사서 추천하고 음. 나는 팔고 나와요. 다른 사람은 사고 있는데. 그거는 명백하게 사실 저는 불법이라고 보거든요. 범죄예요,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올랐는데 본인이 안 팔았어요.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팔고 뭐 계속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자기가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샀잖아요.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 그거 자체가 아니면은 문제일 수 있다. 차라리 이러면 다행이죠. 자기가 사기 전에 네. 오히려 그 시청자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먼저 거예요. 얘기하고. 네, 하고 자기가 최고로 비싼 가격에 샀다. 그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제일 문제가 선행매매는 먼저 산 거예요.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선행매매를 자기가 했는데 네. 여기서 샀는데 주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어쨌든 시기상 자기가 먼저 샀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어쨌든 그래서 반드시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은 매매를 뭐 못한다 이거보다도 네. 어떤 종목을 자기가 샀으면 언급 안 하는 게 맞는 것 네. 같아요. 애초에 그냥 오픈을 아예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오픈을 할 거면 먼저 이 보는 분들한테 먼저 종목을 얘기하고 자기가 맨 나중에 사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재테크 관련된 여러 가지 방송을 찍으면서 아니, 저도 의도치 않게 예, 맞아요. 네, 그럴 그렇게 할 있어요. 수도 있잖아요. 사실 카카오나 그런 건 괜찮거든요. 정말 대형 기업 네, 그걸 뭐 일개 제 개인 따위가 네, 뭐 삼성전자 뭐 얼마나 그렇게 삼성전자 되겠어요. 제가 뭐 맨날 이거 사야 된다 네. 해도 그죠. 가게는 없죠. 근데 진짜 시총 1,000억, 2,000억대는 조심은 해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곧 3월이잖아요. 네. 3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감사라든가 그런 게 나오는 시즌일 텐데 네. 좀 조심해야 되는 거 한 가지 얘기해 주시고 가시면. 그 3월에 진짜 증시를 떠나서 네. 제가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진짜 회생을 못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본인이 의도치 않게 물려서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남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네. 공부도 안 하고 기업이 그냥 믿고 투자하신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기업은 정말 몇 년째 적자를 보던 기업이고 정말 그리고 또 대주주가 횡령 배임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가끔 가다가 대주주가 좀 사고 치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일수록 3월에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예전에도 발생을 했거나 적자가 몇 년간 이어진 기업들은 그냥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고 4월에 다시 해도 절대 안 늦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3월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를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다 보면 그 기업들 다시 한번 네이버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한 번은 열어보세요. 열어봤는데 앞만 봐도 이거 3년 4년 적자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 기업은 일단은 뭐 회사에 전화를 하셔도 좋고 일단 리스크 관리를 저는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특별히 더 모른다. 아니 이 회사 이번에 무조건 흑자 난다 이렇게 확신하시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걸 모르신다면 몇 년째 적자 나는 기업들은 반드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부채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부채 비율이 뭐 200% 이상 되는 네네. 기업들 그런 기업들일수록 돈을 또 못 갚을 수도 있는 거니까 돈을 벌어야 갚는데 적자 나는 기업이 부채 비율이 200% 넘어요.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계좌에 있다면 네. 그냥 좀 냉정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정리하시고 아 진짜 요새 증시 좀 많이 빠져서 좋은 기업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교체해도 돼요. 이럴 때 교체하는 거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사실 못해요. 비싸니까. 근데 이렇게 한 번씩 급 나갈 때는 교체하기가 되게 좋은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포트를 정말 지금부터 내가 1, 2년 가져가도 정말 이상 없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해서 갈아타시는 전략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불리님과는 이제 2월에 인사드렸으니 3월에 네, 3월에 인사드리고 또 3월에는 새로운 코너에서 또 인사가 가능하시다고. 라이브 한번 하시죠. 네. 저도 뭐 제가 뭐 라이브 또 하시면 되죠. 뭐. 바로 알겠습니다. 뭐 증문즉답으로 한번. 네, 그때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질문을 즉석에서 네, 받아서 받아가지고. 사실 염승환 부장님께서 이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이런 책을 쓰실 정도로 이제 뭐 주식에 대해서 웬만한 것들이 다 답변이 네, 가능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염승환 부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그 우리가 모든 거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가 네, 어떤 뭐 맞아요. 유상증자, 아, 무상증자 맞아, 맞아. 그리고 시가총액을 왜 봐야 되는지 그런 것 이동평균선을 뭔지 음봉, 아, 양봉 맞아, 이런 것도 맞아.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들으면 몰라요. 계속 모르는 네. 채로 그냥 지속되는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 안에는 사실 그 지금 현재의 시장과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주식 기초. 투자하면서 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네. 여기 있잖아요. 요 책을 제가 좀 중간중간 저도 보면서 염승환 부장님과 인터뷰를 하다 보면 조금 더 맞아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개념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렇죠. 수학을 공부할 때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있잖아요. 뭘 하든 간에. 기본서. 예, 기본서입니다. 뭐 여러분이 음식 하실 때도 당연히 뭔가는 알고 하셔야 되는 것처럼 이 주식 투자할 때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는 책이 아니라 맞아.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 다음을 나갈 수가 있어요. 진도를. 그래서 그런 책이니까 기초 개념서로 좀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좀 가까이에서 이거 맞아요.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염승환 부장님이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는 문제풀이를 해주시는 네, 거라면 맞아요. 사실 문제를 풀기 이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개념서. 개념서. 기본서는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부장님이 없을 때도 맞습니다. 휴가 가셔서 장이 폭락할 때도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